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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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새벽 3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사는 67세 할머니의 문을 누군가 두드리고 있었는데 정순의 할머니는 잠을 설쳤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시계 바늘이 새벽 2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의 2층,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지은 이 집에서 그녀는 지난 10년을 혼자 보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에 바쁜 후로 말이다. 이상하네. 할머니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중얼거렸다. 며칠 전부터 계속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꿈. 그리고 그 뒤로 검은 그림자가 따라오는 꿈이었다. 순애야, 조심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다. 똑똑.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새벽 3시에 똑, 똑, 똑. 더 또렷한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문드드드. 이번에는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였다.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분명히 현관문은 잠가 놓았는데 누가 밖에서 문고리를 돌리고 있었다.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문고리 돌리는 소리는 계속됐다. 그때였다. 쿵쿵쿵. 1층에서 급히 계단을 뛰어오르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할머니! 최근에 1층에서 전세 살고 있는 젊은 아가씨의 목소리였다. 이름은 미영이었다. 20대 후반의 단정한 얼굴에 항상 조용히 인사만 하던 아가씨였다.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생활비 보탬을 위해 1층을 전세로 내놓았는데 미영이 그때부터 살고 있었다. 쿵쿵쿵쿵. 미영이 2층으로 뛰어오르는 소리였다.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급해요. 할머니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미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붉은 천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지금 절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미영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문 밖에 누가 있어도 절대 문 열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아가씨. 새벽에 이게 무슨... 저승사자가 왔어요. 미영의 말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저승사자가 할머니를 데리러 왔어요. 제가 봤어요. 할머니는 미영을 자세히 바라봤다. 평소 조용하던 아가씨의 눈빛이 달랐다. 뭔가 간절하고 절박한 그리고 신비로운 힘이 서려 있었다. 아가씨, 정체가 뭐야? 어떻게 이런 걸 알아? 저는 무당이에요, 할머니.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무당이라고?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 3년 동안 1층에서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대대로 내려오는 신통력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였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아 할머니 집 1층에서 살게 된 거예요. 여기가 수행하기 좋은 기운이 있거든요. 할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할머니 주변에 죽음의 기운이 맴돌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오늘 새벽 저승사자가 정말로 나타났어요. 미영이 붉은 천을 풀어헤쳤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부적과 방울 그리고 오색 실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호랑이 부적이에요. 우리나라 설화에서 호랑이는 산신의 사자이자 악귀를 물리치는 영물이에요. 그리고 이건 오방진을 그릴 때 쓰는 오색실이고요. 미영이 부적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다. 할머니, 정말 믿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급히 올라온 이유는 할머니를 구하고 싶어서예요. 똑, 똑, 똑.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고 규칙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정중하게 방문을 알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저거 맞아요. 저승사자예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승사자는 예의를 지키는 존재예요.
함부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 할머니가 문을 열어준다면, 그럼 나를 데려간다는 거야? 네. 하지만 아직 할머니의 때가 온 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막아야 해요. 미영이 호랑이 부적을 할머니에게 건넸다. 이걸 가슴에 품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정확히 따라야 해요. 미영은 거실 가운데로 나가더니 가방에서 흰 분가루를 꺼냈다. 이건 정화된 소금이에요. 오방진을 그릴 거예요. 오방진이 뭐야?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 중앙에 황룡. 5방향의 수호신을 부르는 진법이에요. 이 진 안에 있으면 어떤 악기도 접근할 수 없어요. 미영이 소금으로 바닥에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원 안에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을 그려 넣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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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문 밖의 노크 소리가 더 빨라졌다. 마치 초조해하는 것 같았다. 빨리 해야 해요, 할머니. 진 가운데 앉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소금 진 한가운데 앉았다. 미영은 호랑이 부적을 할머니의 이마, 가슴, 양손, 양발에 하나씩 붙였다. 이제 따라하세요. 동방 청룡, 서방 백호, 남방 주작, 북방 현무, 중앙 황룡, 오방신이 급급연령. 동방 청룡, 서방 백호, 할머니가 어눌하게 따라했다. 그 순간이었다.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분명히 사람 형체의 그림자였다. 검은 한복을 입고 갓을 쓴 모습이었다. 아, 집중하세요. 할머니, 계속 주문을 외우세요. 미영도 손에 방울을 들고 흔들며 주문을 외웠다. 천지연왕 우주홍왕 일심정념 삼청도상 급급연령. 방울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소금진에서 희미한 빛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갑자기 현관문이 크게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문을 밀치고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문을 계속 외우세요. 쿵쾅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격렬해졌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사이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순의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다. 정순의 때가 되었다.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기계적이고 차가웠다. 정순의 문을 열어라. 할머니는 공포에 떨며 주문을 계속 외웠다. 미영도 더 큰 소리로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다. 그때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소금진에서 나오는 빛은 더욱 밝아졌다. 쉬쉬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는데도 2층 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할머니, 절대 눈 뜨지 마세요. 계속 주문만 외우세요. 미영이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2층 방 한가운데 소금진 바로 앞에 서 있는 검은 형체를. 키가 크고 검은 한복을 입고 갓을 썼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갓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러웠다. 정순의 저승사자가 할머니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깊고 무겁고 차가웠다. 너의 때가 되었다. 나와 함께 가자. 할머니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할머니, 미영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아직 할머니의 때가 아니에요. 잘못 오셨어요. 저승사자가 천천히 미영을 바라봤다. 무당이로구나. 그러나 나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할머니를 확인해 보세요. 아직 수명이 남아 있어요. 미영이 용감하게 맞섰다. 그녀 손의 방울이 더욱 크게 울렸다. 저승사자가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할머니를 자세히 바라봤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저승사자가 중얼거렸다. 확실히 이상하다. 저승사자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두루마리 같은 것이었다. 정순의 1956년생. 투명은 저승사자가 두루마리를 확인했다. 아직 7년이 남았다. 할머니와 미영이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왜 오셨어요?
미영이 물었다. 누군가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 같다. 이런 일이 종종 있다. 저승사자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정순애, 너는 조심해야 한다. 저승사자가 할머니를 향해 말했다. 너의 건강이 좋지 않다. 특 심장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라. 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승사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미영이 다시 말했다. 잠깐요. 할머니에게 삼재소멸 주문을 가르쳐 주세요. 삼재소멸? 저승사자가 돌아봤다. 할머니가 앞으로 3년간 큰 해군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삼재가 끼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저승사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특별히 가르쳐 주겠다. 저승사자가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할머니는 여전히 무서웠지만 이제 조금은 안정감을 느꼈다. 정순애, 잘 들어라. 저승사자가 말했다. 삼재소멸, 천지개벽, 일신정화, 만사형통, 급급여율령. 이 주문을 매일 새벽 3시에 21번씩 외워라. 3년간 삼재소멸, 천지개벽, 일신정화, 만사형통, 급급여율령. 할머니가 천천히 따라했다. 맞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라. 저승사자가 할머니에게 작은 부적을 건넸다. 검은 종이에 금색 글씨로 뭔가 쓰여 있었다. 이것은 생명부적이다.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라. 앞으로 7년간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부적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당 아가씨. 저승사자가 미영을 봤다. 너의 신통력이 뛰어나다. 앞으로도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어라. 네, 알겠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숙였다. 저승사자가 다시 돌아서더니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마치 안개가 흩어지듯 서서히 희미해지더니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저승사자가 사라진 후에도 할머니와 미영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정말 저승사자였네.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네. 하지만 할머니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단순한 실수였죠. 미영이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아가씨, 정말 고마워. 만약 아가씨가 없었다면. 할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미영이 다시 가방을 뒤지더니 향을 꺼냈다. 저승사자가 다녀간 후에는 반드시 정화의식을 해야 해요. 죽음의 기운이 집안에 남아있거든요. 미영이 향에 불을 붙였다. 달콤하면서도 신비로운 향기가 집안에 퍼졌다. 할머니, 이제 소금 진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집안 곳곳을 돌면서 정화의식을 할 거예요. 둘은 함께 집안을 돌았다. 미영이 향을 들고 주문을 외우면 할머니가 방울을 흔들었다. 현관문부터 시작해요. 여기가 저승사자가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미영이 현관문 앞에서 향을 크게 휘저었다. 천지정화 일심정념 악기소멸 길성대통 급급여율령. 이번에는 할머니도 함께 주문을 외웠다. 천지정화 일심정념 악기소멸 길성대통 급급여율령.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합쳐지자 현관문 주변의 공기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창문들이에요. 둘은 거실, 창문, 방 창문, 부엌 창문을 차례로 돌며 정화의식을 했다. 매번 같은 주문을 외웠고 향을 피웠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는 음기가 모이기 쉬거든요. 화장실에서도 같은 의식을 반복했다. 모든 정화의식이 끝난 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무겁고 답답했던 공기가 가볍고 맑아졌다.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 아가씨, 아가씨가 없었다면 나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이제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미영이 할머니를 소파에 앉혔다.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뜻이야? 할머니 몸에 음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잘못 감지한 거죠. 아마 오랫동안 우울하고 외로운 감정에 빠져 계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후
정말 많이 외로웠고 슬펐다. 그래서 이 호랑이 부적이 필요해요. 미영이 새로운 부적을 꺼냈다. 이번에는 빨간 천에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건 생명력 강화 부적이에요. 매일 이 부적을 보면서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웃어. 네. 웃음은 가장 강력한 양기예요. 어떤 음기도 웃음을 이길 수 없어요. 미영이 시범을 보이며 활짝 웃었다. 할머니도 따라서 웃어봤다. 아, 이상하네.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미영이 작은 거울을 꺼냈다. 매일 아침 이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양기를 만들어내거든요. 할머니가 거울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웃고, 대화하고, 함께 밥 먹고, 그런 게 가장 좋은 양기 충전법이에요. 할머니는 미영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 남편이 죽고 나서 집에만 있었어.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나가는 것도 싫고. 그럴 만해요. 상실감이 클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 일을 겪고 나니까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구나, 더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7년이라고 했지, 저승사자가. 그럼 나는 앞으로 7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네. 네, 맞아요. 그럼 그 7년을 의미 있게 살아보자. 더 이상 우울하게만 살지 말고. 할머니가 결심을 다지며 말했다. 미영이 환하게 웃었다. 그래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아가씨, 앞으로 자주 놀러와. 혼자 사는 것도 외롭지만 아가씨도 혼자 살면서 외롭겠어. 정말요? 좋아요. 그리고 내가 요리를 잘해. 아가씨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와, 기대돼요. 두 사람이 함께 웃었다. 집안이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5시였다. 거울을 보며 미영이 가르쳐준 대로 말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호랑이 부적을 보며 말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웃어보기도 했다. 하하하. 정말로 기분이 좋아졌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다. 미역국도 끓이고 김치찌개도 만들고, 그리고 미영을 불러 함께 아침을 먹었다. 와,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아가씨, 살이 너무 말랐어. 네, 감사해요. 아침을 먹으면서 할머니가 물었다. 아가씨, 무당일은 언제부터 했어? 어릴 때부터요. 7살 때 처음으로 귀신을 봤어요. 그때는 무서워서 울기만 했는데 제 할머니가 무당이셨거든요.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구나. 힘들었겠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되어요. 어제 나를 도와준 것처럼? 네, 그렇죠. 두 사람이 다시 웃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동네 경로당에 나갔다.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곳이었다. 어머, 순애 씨, 오랜만이야. 어디 갔었어? 요즘 얼굴을 못 봤네. 동네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그냥 집에만 있었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은 사람끼리 어울려야 해.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고 함께 점심도 먹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웃음이었다. 순애 씨, 요즘 얼굴빛이 좋아졌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뭔가 달라졌어. 예전보다 가졌어. 정말로 할머니는 달라졌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밝아졌다. 그날 밤 새벽 3시, 할머니는 저승사자가 가르쳐준 대로 삼재소멸 주문을 외웠다. 삼재소멸, 천지개벽 일신정화 만사형통 급급여율령. 21번을 정확히 세면서 외웠다. 신기하게도 주문을 외울 때마다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졌다.
미영이 말한 대로 할머니는 매일 이 시간에 주문을 외웠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할머니는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 내가 이렇게 일찍 잠에서 깨는 게 언제 적이야?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새벽 5시에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다. 그리고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았다. 미영아, 할머니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미영을 불렀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응, 요즘 일찍 일어나. 그런데 뭔가 몸이 좋아진 것 같아. 미영이 할머니를 자세히 봤다. 정말 그렇네요.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창백하고 어둡던 게 지금은 환하고 밝아요. 그치, 나도 느끼고 있어. 그리고 요즘엔 꿈도 좋은 꿈만 꿔. 어떤 꿈이요?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서 잘 살고 있구나, 고생했다 그러면서 웃어주는 꿈. 예전엔 남편 꿈을 꾸면 슬프기만 했는데 이제는 따뜻하고 좋아. 미영이 환하게 웃었다. 그게 바로 삼재소멸 주문의 효과예요. 나쁜 기운이 사라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2달 후 할머니는 저승사자의 조언에 따라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다. 어머니, 정말 놀라운데요? 의사가 검진 결과를 보며 말했다. 심장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난번 검사에서는 부정맥도 있었고 혈압도 높았는데 지금은 정상 범위예요. 정말요? 할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60대 초반 수준이에요. 실제 나이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최근에 생활 패턴이 바뀌셨나요? 운동을 시작하셨다거나 식단을 바꾸셨다거나.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봤다. 특별한 운동을 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웃는 일이 많아졌고요. 아, 그렇군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정신적으로 안정되면 몸도 따라서 좋아지거든요. 정말 좋은 변화예요.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미영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미영아, 의사가 그러는데 내 심장이 많이 좋아졌대. 정말요? 와, 대단해요. 삼재소멸 주문 때문인가? 그것도 있지만 할머니가 마음가짐을 바꾸신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긍정적으로 살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그런 게 가장 좋은 약이거든요. 할머니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이웃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경로당에서는 요리 동아리를 만들어 함께 반찬을 만들어 나눠 먹었고 동네 화단을 가꾸는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순애 씨, 진짜 손재주가 좋네. 이 김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고. 우리 순애 씨가 오고 나서 경로당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웃 할머니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뿌듯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영과의 우정이 깊어졌다. 거의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도 하고 서로의 고민도 나눴다. 미영아, 너는 왜 결혼 안 해? 할머니, 저는 이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무당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야지. 나 같은 할머니가 옆에 있으면 애들도 잘 봐줄 텐데. 할머니가 시어머니면 정말 좋겠네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둘은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다. 저승사자를 만난 지 1년이 지났다.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매일 새벽 3시에 삼재소멸 주문을 외우는 것은 이제 습관이 되었다. 그리고 그 효과는 확실했다.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도 평안해졌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할머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미영이 빨간 케이크를 들고 왔다. 특별한 날? 저승사자를 만난 지 정확히 1년 됐어요. 기념일이죠. 아, 그러네. 1년이 벌써 지났구나. 할머니와 미영은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그날 밤의 일을 회상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 죽는 줄 알았지. 저도 떨렸어요. 저승사자를 직접 마주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이 오신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맞아요.
할머니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너도 많이 변했어. 처음 봤을 때는 조용하고 신비로운 아가씨였는데 지금은 내 딸 같아. 두 사람이 따뜻하게 웃었다. 그날 밤 미영이 할머니에게 중요한 얘기를 꺼냈다. 할머니,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그날 밤, 저승사자가 오기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 네. 할머니의 돌아가신 남편분이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 수네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정말?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급하게 올라간 거예요. 저승사자가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할머니 남편분이 미리 경고해 주신 거였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네.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승에서 할머니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고마워. 나 이제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2년이 지났다.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건강하고 밝고 활기차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미영아,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뭐요? 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물론 나는 무당은 아니지만 내가 겪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처럼 혼자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그런 분들한테 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할머니와 미영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경로당에서 행복한 노후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할머니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미영이 간단한 명상과 긍정적 사고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첫 번째 모임에는 10명의 할머니들이 참석했다. 여러분,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할머니가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편이 죽고 자식들은 바쁘고 혼자 있으니까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저승사자와의 만남, 미영과의 우정, 그리고 자신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지금은 매일이 감사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모두 선물 같아요. 듣고 있던 할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순애 씨 말이 맞아. 나도 요즘 너무 우울했어.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자. 3년째 되던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삼재소멸 주문을 외우고 있을 때였다. 정순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보니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웠다. 어머, 또 오셨네요. 3년 전에 약속한 삼재소멸 기간이 끝났다. 확인하러 왔다. 아, 그렇구나. 벌써 3년이 다 지났네요. 저승사자가 할머니를 자세히 살펴봤다. 놀랍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가요? 그때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생명력이 넘친다. 그리고 저승사자가 잠시 멈춘 후 말했다. 수명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7년이 남았다고 했지만 지금은 15년이 남았다.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 15년이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건강한 생활이 수명을 늘렸다. 이런 경우는 드물다. 그때 미영이 급히 올라왔다. 할머니, 무슨 일이? 아, 저승사자님. 또 만나는군, 무당 아가씨.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잘 지내고 계시죠?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오히려 나보다 건강해 보인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다. 그런데 왜 졌어요? 미영이 물었다. 삼재소멸 기간이 끝났으니 확인하러 왔고,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다. 부탁요? 정순애와 같은 경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절망에 빠진 노인들이 희망을 찾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우 말이다. 저승사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사실 요즘 우리 일이 너무 많다. 때가 되기 전에 절망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할머니와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일을 더 널리 퍼뜨렸으면 한다. 어떻게요? 정순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저승사자의 조언에 따라 할머니와 미영은 더 큰 계획을 세웠다.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는 게 어떨까요? 미영이 제안했다. 책. 네. 67세에 만난 저승사자,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나 같은 할머니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두 사람은 함께 할머니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저승사자와의 만남, 삼재소멸 주문, 생활의 변화, 건강의 회복, 새로운 인간관계 등등. 6개월 후 책이 출간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출판사에서 소량만 찍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 할머니, 독자들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미영이 편지 뭉치를 들고 왔다. 정말 할머니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순애 할머니께, 저는 63세 홀로 지내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삼재소멸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72세인 제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감사 편지들이었다. 미영아,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네, 할머니, 정말 뿌듯해요. 저승사자를 처음 만난 지 5년이 지났다. 할머니는 이제 72세가 되었지만 50대처럼 건강하고 활기찼다. 할머니와 미영이 운영하는 희망찾기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수백 명의 노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다. 할머니, 오늘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방송? 네. KBS에서 할머니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네. 좋아. 그날 밤 할머니와 미영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미영아, 5년 전에 내가 나를 구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구해준 것 같아. 어떤 뜻이에요? 너도 혼자 외롭게 살았잖아. 나를 도와주면서 너도 가족을 얻은 거지.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맞아요. 할머니는 제게 진짜 가족이에요. 나도 그래. 자식들보다 가까운 사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물론이지. 저승사자가 15년 더 산다고 했으니 우리는 아직 10년이나 더 함께할 수 있어. 10년이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자. 새벽 3시가 되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이 시간에 삼재소멸 주문을 외웠다. 삼재소멸, 천지개벽, 일신정화, 만사형통, 급급여율령. 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주문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외로운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주문이었다. 미영도 함께 주문을 외웠다. 삼재소멸, 천지개벽, 일신정화, 만사형통, 급급여율령. 두 사람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에 울려 퍼졌다. 2층짜리 단독주택의 고요한 새벽을 깨우며 그 소리는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다. 그리고 어디선가 저승사자도 그 소리를 들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이다. 죽음을 관장하는 자신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생명이 꽃피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67세에 만난 저승사자가 준 선물,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감사와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때로는 죽음과의 만남이 진정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 67세 순애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